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이강인은 올 시즌 마요르카에서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많은 빅클럽들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빅클럽들이 이강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볼 다루는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렌시아 유소년 시절 이강인이 팀 내 최고의 유망주 중 하나로 기대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 테크닉에 있었죠. 왼발잡이임에도 양발 드리블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 쉽게 볼을 뒤로 빼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려는 공격적인 성향, 어떻게든 볼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까지, 드리블러, 테크니션으로서 이강인 선수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만 라리가는 단순히 하나의 능력만으로 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1군 데뷔와 동시에 이강인에겐 많은 난관들이 들이닥쳤는데요. 모두가 목숨을 걸고 뛰는 프로 무대는 특히 어린 드리블러가 적응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자신보다 체격이 강한, 그것도 노련하기 짝이 없는 선수들 앞에서 볼을 오래 끌며 드리블을 친다? 그럼 유소년 무대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칠게 갖다 박아버리죠. 네이마르, 비니시우스가 피파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상대 수비수들에게 밀려 넘어지고 다치는 거 보세요. 성인 무대로 넘어온 많은 드리블러들이 이런 변화들을 뼈저리게 실감할 겁니다.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리고 몸집도 작은 아시아인이 자기 앞에서 드리블을 치고 있으니 라리가의 터프한 선수들 입장에선 그는 어깨로 밀어내기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강인은 몸싸움에서 밀린 후 쉽게 흥분하면서 플레이가 다소 과격해지기도 했습니다.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무리한 태클을 하기도 했죠. 게다가 이때 그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21 시즌이 종료되고 발렌시아는 팀당 3자리씩 허용되는 논 이후 쿼터에 이강인 대신 다른 선수를 넣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이 겹쳐 이강인은 자이반 타이반 마요르카로 이적하게 됩니다. 새로운 팀 마요르카에서의 첫 시즌, 이강인은 후보 선수였습니다. 21-22 시즌 마요르카는 강등권 경쟁 중이었는데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은 팀이 강등을 피하기 위해선 이강인 같은 테크니션보다 터프하게 수비해주고 역습할 수 있는 미드필더들이 더 필요하다 판단하고 이들을 더 선호했죠. 해당 시즌 이강인은 1골 3도움을 기록하며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이때의 이강인은 확실히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팀에 한 명쯤 필요한 선수라는 건 확실했지만 그렇다고 선발로 내세우기엔 다소 애매한 선수였습니다. 윙포워드의 배치에 크랙으로 활용하자니 스피드와 득점력이 아쉬웠고 또 미드필더로 쓰자니 부족한 피지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후반전 조커로 많이 기용됐는데요. 이 시점 이강인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길, 스피드와 득점력을 키워 크랙으로서 측면에 배치돼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피지컬을 키워 중원에서 싸워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될 것인지 말이죠. 이 두 갈림길 중 이강인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는 피지컬을 키우고 현대축구가 요구하는 거친 미드필더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올 시즌 이강인 선수의 피지컬을 보시면 이전보다 정말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상체 프레임이 넓어지고 하체는 훨씬 두꺼워졌습니다. 피지컬과 함께 체력적인 면도 확실히 보강됐는데요. 마요르카의 경기 중 선발 출장하는 횟수가 많아졌으며 경기 전체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헤타페전에선 체력이 완전히 고갈됐을 95분, 경기 끝나기 직전 역습으로 스프린트하면서 득점을 터뜨리기도 했죠. 이젠 확실히 주전으로 한 시즌을 통으로 치를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올라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강인은 당시 팀 동료였던 쿠보 타케오사와 비교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피지컬을 가진, 즉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갈림길 사이에선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의 두 선수는 다릅니다. 쿠보 타케오사는 스피드를 키워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크랙으로 성장한 반면 이강인은 피지컬을 키워 중원에서 싸워줄 수 있는 미드필더로 성장한 겁니다. 그 결과 과거 비슷했던 두 선수의 피지컬도 이젠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강인이 훨씬 두꺼워지고 커진 반면 쿠보는 아직도 비교적 얇은 몸을 유지 중입니다. 두 선수는 전혀 다른 루트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피지컬을 키운 이강인 선수는 과거에 지적받았던 자신의 단점들을 모두 소멸시킵니다. 그는 이제 상대 선수가 부딪혀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밀리지 않으니까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테크닉이 훨씬 임팩트 있게 발휘되기 시작하는데요. 상대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이강인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시야와 여유를 가지고 그라운드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압박하고 몸싸움을 걸어와도 볼이 지켜지니까 동료들의 위치를 확인할 타이밍이 생기고 그 결과 질 좋은 패스들이 그에게서 방출되어 나갔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리그에서 13번의 빅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리그 전체 6위에 해당하는 수치죠. 이런 성과들은 선수 본인의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앞으로 더 대담하게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피지컬을 키우니까 쉽게 안 밀리고, 쉽게 안 밀리니까 볼 다루는 기술이 발휘되고, 기술이 발휘되니까 시야가 트이고, 시야가 트이니까 패스가 꽂히고, 패스가 꽂히니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피지컬을 키운다는 결정이 선순환을 만들어 이강인은 지금 라리가에서 손꼽히는 플레이메이커로 성장한 겁니다.
다음으로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5백을 운용합니다. 마요르카라는 팀의 최우선 과제가 라리가 잔류인 만큼 득점보다 실점하지 않는 것을 더 높은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팀이 공격할 때 선수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랍니다. 공격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 결국 마요르카의 공격진들은 선수 한 명이 넓은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죠. 포메이션상에서의 이강인은 언뜻 왼쪽 윙포워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경기에 그는 절대 단순한 윙포워드가 아닙니다. 중앙, 좌우 전천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공이 존재하는 곳 가까이엔 언제나 이강인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인은 팀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축구에서 컨트롤 타워란 말 그대로 팀 전체를 컨트롤하는 한 명의 중심 선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기점으로 공격 전개를 풀어가고 패스 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측면 윙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볼이 높은 지점까지 운반되었을 땐 이강인은 왼쪽 넓은 곳으로 공간을 옮겨 정확한 왼발로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기도 하죠. 저는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런 독특한 역할에 적응한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의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재 백스리를 기반으로 측면 넓게 벌려선 윙백을 배치한 다음 수비형 미드필더 1명과 독특한 임무를 부여받은 미드필더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미드필더는 중앙과 측면 사이 이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위치하면서 팀의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시메오네는 이강인이 이 역할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터프한 압박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측면 넓게 벌려서 질 좋은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능력, 또 중앙과 측면을 계속해서 오가며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체력까지 시메오네가 중원의 미드필더에게 주문하는 모든 능력을 이강인은 갖고 있죠. 만약 이강인이 아틀레티코로 이적한다면 어떤 선수들과 경쟁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아틀레티코 선수들은 데파울, 토마르마, 마르코스 요렌테, 사울 니게스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강인은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닉과 피지컬, 이전보다 올라온 체력,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 시메오네의 지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마르코스 요렌테는 주로 오른쪽에서 뜁니다. 오른쪽 요렌테, 왼쪽 이강인. 꽤 강력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새로운 중원 조합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 훌륭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이강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아틀레티코뿐만 아니라 나폴리, 프리미어리그 팀들까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기회가 찾아오는 상황에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어디로 가든 반드시 그 팀의 축구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선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봐도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어린 나이에 스페인으로 넘어가 구단 최고의 유망주로 거듭난 것, 수많은 굴곡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 성인 무대에서 살아남아 빅클럽들의 타깃이 된 것까지 이강인은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을 찾는 기회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선택을 착실히 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